자, 이제 120페이지 건축물의 피난시설 하겠습니다. 피난 설비를 나오죠. 이것도 한 문제가 간간히 계속 나온다 보시고 이제 확인을 좀 필요합니다. 자, 건축물 내부에 직통 계단을 설치하죠. 2층 이상, 지하 1층 이상이면 이제 지상층까지 통하는 직통 계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상층까지 쭉 통한다가 기본 원칙이지만은 피난층까지만 통해도 되죠. 피난층.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 해서 여기 지상층까지 쭉 통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은 피난층까지만 통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쭉 통해서 여기까지 통한다가 원칙인데 지상층 또 피난층 하면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 피난층까지만 직통을 해도 됩니다. 휴이면 안 되겠죠. 직통이니까. 이 의미가 이게 포함이 또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고, 각 층 내부에서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게 설치한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죠. 보통 보시면 이렇게 안에도 칸막이 등이 있어서 이렇게 보행거리 있다. 보행거리. 이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게 계단실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좀 튼튼하네요. 내하고도 튼튼하면 50m로 완화되고, 튼튼하지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이제 주민들이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40m로 또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 또 이 공장도 30m 이하이지만 이 공장 중에서도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은 이제 75m, 무인 공장은 100m입니다. 공장이 75가 아니고 앞에 보시면요, 공장도 30m인데 뭐가 또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보시면 자동 생산 설비 갖추고 있는 스프링클러 있는 공장 1대 75m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셔야 정확합니다. 자, 또 이런 계단실이 보시면 2개 이상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은 보시면은요, 직통 계단이 2개 이상이 필요하다. 지하층 150이면은 이 건축 허가 전에 소방 동의 대상이고 지하층이 200 이상이면 직통 계단 2개다. 그래서 뒤에 가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또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 아까 앞에 지에서 이어서 나오던 부분 또 나오네요. 층간 바닥은 소음이겠죠. 소음 기준 나옵니다. 소음 기준인데 이 소음 기준을 갖춰야 되는, 소음에 대해서 기준 갖춰야 되는 건물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시원 또 나오네요. 오피스텔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어지고 다가구 포함이 딱 되어지죠. 그런데 다중주택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요, 범죄 예방에도 포함이 안 되고 또 벽간 소음 기준, 층간 소음 기준에 다 빠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통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 아까 지금 30분 방화문 뭐 있죠?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방화문이 1개 이상이, 설치가 1개가 이상이 필요한 것이 바로 피난계단. 방화문이 2개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 피난계단이죠. 방화문을 딱 열고 나가면 가운데 또 텀이 있고 또 나가야, 2분 문 열고 나가야 계단실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피난계단이 있는데요. 자, 건물 층수가 5층 이상이면서 지하 또는 지하 2층 이하이면은 피난계단 설치가 필요하다. 피난계단뿐 아니고 특별 피난계단 설치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11층 이상이고 지하 3층 이하일 때는요,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이것이 갑북도시 아파트는요,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또 공동주택일 때는 16층 이상일 때부터 설치를 하더라 라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바깥쪽에 피난계단, 5개 피난계단이 설치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3층 이상인 건물로서 3층부터 3, 4, 5, 6, 7, 8층 위에 그 위에가 공주집, 공연장 주점집 폐장으로 쓰게 되면요, 5개 피난계단 설치가 필요하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또 5층 이상, 건물이 5층, 6층, 7층, 8층, 9층 올라가는데 5층부터 그 위에가 문, 종, 판, 주, 장, 피,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다수가 운집한다. 그러면 옥상에 대표할 수 있는 개방되어진 옥상 광장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또 건물이 11층 이상, 11층인데 11층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11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11층부터 그 위에 부분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올 때입니다. 이럴 때 보시면 요 건물이 평평한 평지붕 형태를 갖출 때는요, 헬리콥터 착륙장 헬리포터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경사진 건물, 이 건물이 경사진 형태의 지붕 가진 건물들은요, 설치를 하지 못해. 이때는 보시면 요 사이에
대피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한다 라고 합니다. 평지붕이면 헬리포터, 경사진 지붕은 대피 공간을 설치한다 해서 우리가 일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경사진 지붕 아래 설치하는 요 대피 공간일 때 보시면 용적률에서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이 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층 건물부터는요,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 대피 공간의 명칭이 고층 건물부터는 피난 안전구역이다.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들의 대피 공간, 이것이 초고층 건물, 준초고층 건물 일대는 보시면 피난 안전구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초고층 건물들은요, 지상층에서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가 123층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30층 하나, 60층 2개, 90층 3개, 120층 4개, 120층 초가 되는 부분도 1개 또 필요하죠. 5개 부분에 대해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준초고층 건물 보이죠? 준초고층 50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들이 이것이 만약에 48층이다 합니다. 그러면 딱 2분의 1층인 바로 24층이죠. 24층. 요 24층에 플러스 5층 빼기 5층 사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럼 난간 설치합니다. 난간.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옥상 광장, 2층 이상의 노대 등이 있습니다. 발코니 등이겠죠. 출입할 수 있으면 난간 높이는요, 1.2m 이상 높이를 가진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코니에 보시면 발코니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난간 설치합니다. 2층 이상이면요, 1.2m 이상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끝에 있는 것은 난간이지 벽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죠. 자, 또 보통 건물에서 대피 공간 나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 대피 공간 하면요, 일반 건물들, 업무시설들은요, 초고층 등 아니면 필요가 없는데, 고층은 아니면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는 4층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요 대피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4층 이상, 주택법은 보시면 공동주택 3층 이상이지만, 여기서는 아파트 4층 이상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코니에 보시면 대피 공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또 출입문 같은 피난구가 있거나 또는요, 발코니 바닥판에 하향식 밑으로 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을 때는 설치 의무가 또 면제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차면시설, 이웃집 안 보이는 가림막이다 보시면 돼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m 안에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건축물 건축하는 창문을 딱 낼 때는 보시면 차면시설 설치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가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다중, 준다중 11층 이상입니다. 이때 보시면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로변에 있을 때는 따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다중, 준다중 11층 이상입니다. 자, 또 11층 이상이었죠. 반대로 11층 이하 보입니다. 밑에 보면 소방관 주야식별 표지를 설치한다. 진입할 수 있는 주야식별 표지를 설치한다. 11층 이하는 소방관, 11층 이상은 소방자동차, 또 11층 이상 딱 들 때는 헬리포터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위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기타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지가 보시면 보통 자기 한 필지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의 용도지역, 무슨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시면요, 도심지 안에도 보시면 큰 대로변에 보시면 자기 땅 앞부분은 상업지역인데 뒷부분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또 시골 가시면 아주 큰 10만 평인데 뭐 3분의 1은 무슨 자연 녹지, 또 3분의 뭐 1은 또 계획관리 지역, 또 농림지역 이렇게 섞여 있는 땅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법을 적용할 때 이 대지가 두 군데 토지 용도에 딱 걸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만약에 이쪽이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만약에 주거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600이고 이쪽이 400이다. 전체 1000인데 이럴 때 건물 종류 어떻게 할 것이냐랍니다. 이럴 때 보시면 건축법 제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쪽이 어디냐를 딱 봅니다. 여기네요. 그러면 이쪽에 맞추어서 건축법을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또 어떤 장소에서 대지에서 건축물을 딱 건축을 딱 했습니다. 건축을 딱 했어요. 건축을 딱 했는데 이 건축물이 또 우선 이쪽이 방화지구요, 이쪽이 방화지구가 아닌 이게 걸치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이 다 걸쳐버렸네. 그러면요, 요 걸치는 건축물 요 전부 다, 요쪽뿐 아니고 전체가 다 방화지구 제한을 받게 된다. 건물만 전부입니다. 아까
대지가 걸칠 때는 요 대지와 건축물 전부가 다 해당 과반에 속하는 쪽에 걸치지만 방화지구란 곳에 걸칠 때는요, 요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제한을 적용시킨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고요. 근데 대지가 녹지란 곳에 또 일부가 딱 걸쳐, 녹지. 걸칠 때는요, 녹지 부분은 녹지로, 아닌 곳은 아닌 것으로 해서 건축법을 각각 적용시키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서 또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 제한도 뜹니다. 높이 제한. 첫 번째 보시면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어요. 또 밑에 보시면은요,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등 높이 제한에서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사생활 보호를 높이 제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잠시 뒤에 보시고요. 가로 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부터 보겠습니다. 가로 구역. 가로 구역 하면 도로가 생성이 딱 되면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구역을 말한다. 가로구역이라 부릅니다. 이런 가로구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가로구역 단위로 해서 그 지역의 건축의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보시면 밑에 3번상 요 경우가 보통 해당이 됩니다. 이 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등에서 보통 있지, 지방에 뭡니까 각종 어떤 용인시다 이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만 있어요. 그래서 가로구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또 시가지 인접한 장소에 보시면 강남역 인근에 보시면 가로구역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같이 이 지정해서 공고가 되어지면 이제 높이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권자들이 필요할 때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딱 정해지면 요 안에서는요, 모든 건축물들이 다 이 가로구역 높이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역 안에서도 보시면 요 안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이 100m,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70m, 이와 같이 건축물 종류별로 용도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보시고, 또 보통은 서울특별시, 인천시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강남구청장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높이를 완화 지정도 할 수가 있어요. 3번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가로구역의 발생이 짝짝 되어지면 필요할 때 아예 그 지방 법률이죠. 조례로 높이를 또 정할 수 있어요. 지방법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건 모든 시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일대만 필요할 때 조례로 높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보십니다. 자, 우리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